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선거구 2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48.1%, 국민의힘 김혜란 38.8%, 새로운미래 조일현 1.0%, 무소속 오정규 1.1%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8.0%였습니다. 지난 1차 여론조사 때보다 허영 후보의 지지도는 1.7%포인트 올랐고 김혜란 후보는 2.7%포인트 빠졌습니다. 1차 때 두 후보의 격차는 4.9%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였지만 2차 때는 9.3%포인트로 벌어져 오차 범위 밖에서 허영 후보가 앞섰습니다. 원주시 갑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창묵 후보 43.6%, 국민의힘 박정하 후보 40.9%로 후보 간 격차는 2.7%포인트,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 투표할 후보가 없다 3%, 모름 0.6%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4%포인트대였던 후보 간 격차는 지난 3월 말 1차 조사에서 2%포인트대로 줄어든 이후 비슷한 지지도를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표심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 강원 3사를 비롯한 도내 5개 언론사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조사했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오차범위 안 접전이었던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가 48.3%, 국민의힘 김완섭 후보는 36.4%로 격차는 11.9%포인트, 송 후보가 오차범위 밖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말 1차 조사 때 나타났던 오차범위 안 7%포인트대 격차에서 조금 더 벌어진 수치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11.8%, 투표할 후보가 없다 2.4% 등 부동층은 15%에 달해 여전히 두 후보 간 격차보다 많았습니다. 1차 조사와 비교해보면 김 후보 지지도는 3.2%포인트 줄었고 반대로 부동층은 3.3%포인트 늘었는데 김 후보 지지층이 부동층으로 돌아선 걸로 분석됩니다. 지지 후보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지지하겠다 87.3%,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 12.5%로 1차 조사 때와 비슷했지만 10대에서 30대까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63.3%로 절반을 넘어 젊은 층 표심이 당락을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표 의향과 관련해선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79.8%를 비롯한 94% 정도가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미래가 34.1%에서 30%로 소폭 줄어든 반면 조국혁신당은 20.2%, 더불어민주연합은 19.7%로 조금씩 올랐습니다. 정부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42.5%,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48.5%로 균형을 보였던 1차 조사와 달리 정부 여당 견제론이 오차범위 안에서 많았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릉 시민들에게 이번 총선에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가 50.1%의 지지를 얻어 37.0%의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개혁신당 이영랑 후보는 2.0%를 얻었습니다. 1차 여론조사 때와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김중남 후보는 1.6%포인트 올랐지만 권성동 후보의 오름폭이 더 커 6.0%포인트 올랐고 이영랑 후보는 1.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1차 조사 때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지만 2차 조사 들어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연령대별로 지지 후보가 갈렸다는 점입니다. 40대와 50대는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가, 60대와 70대 이상에선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가 앞섰고 30대와 20대 이하에선 접전이었습니다.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4.9%,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14.4%로 1차 조사 때보다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2.9%포인트 높아져 지지층 응집 현상을 보였습니다. 비례대표는 어느 정당을 지지할지 물었습니다.
국민의 미래가 36.8%로 가장 높았고 조국혁신당 18.6%, 더불어민주연합 17.1% 순이었습니다. 개혁신당 2.7%, 새로운미래 1.2%, 녹색정의당은 0.6%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물었을 땐 국민의힘 49.5%, 더불어민주당 27.1%, 조국혁신당 8.6%, 개혁신당 2.9%, 녹색정의당 1.1%, 새로운미래 0.6%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2.4%,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2.3%로 1차 여론조사에 비해 각각 1.4%포인트와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제22대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일주일여. 강릉 선거구에선 4년 전 총선에서도 선거 직전 표심의 이동이 컸던 만큼 남은 기간 부동층의 표심을 어떻게 잡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대전 중구 선거구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가 48%로 국민의힘 이은권 후보 39%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섭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10%포인트 차로 박 후보가 앞섰는데 적극 투표층에서는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줄었습니다. 세 후보가 경쟁하는 대덕구에서는 민주당 박정현 47%로 국민의힘 박경호 31%, 새로운미래 박영순 7%를 크게 앞섰고 당선 가능성과 적극 투표층 모두 박정현 후보가 오차 범위 밖 우세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빠진 세종갑은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에서 출마한 김종민 후보가 46%로 30% 지지율인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를 앞섭니다. 당선 가능성과 적극 투표층 역시 오차 범위를 넘어 비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산갑은 민주당 복귀왕 50%, 국민의힘 김영석 37%로 복 후보가 앞섰고 당선 가능성은 격차가 24%포인트로 더 벌어졌는데 적극 투표층에서는 1, 2위 격차가 11%포인트로 줄었습니다. 홍성 예산은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가 52%로 민주당 양승조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는데 2주 전 접전 양상과 비교하면 보수층이 결집하는 모습입니다. 당선 가능성은 격차가 더 벌어졌고 적극 투표층 역시 두 후보가 17%포인트 차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세종갑의 부정평가가 71%로 가장 높은 가운데 대전 중구와 대덕구, 아산갑의 부정평가가 50%대로 나타났고 홍성 예산만 긍정과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80% 안팎으로 높았고 청장년층은 야당을, 60대 이상은 여당 후보를 선택하는 등 선거가 다가오면서 전통적인 지지세 양분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4년 전 총선 개표에서 다음 날 새벽까지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전국 최소 득표차의 신승,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심지어 불과 171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지역구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5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와 정권 심판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재대결합니다. 윤상현 후보는 지난번엔 보수계열 후보와 함께 치러진 3자 구도 속에 무소속 출마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엔 정부 여당의 이 지역 4선 경력의 현역 의원으로 5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후보자 경쟁력이 정권 심판론에 매몰된 상황이지만 누가 준비되고 검증된 일꾼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선택 윤상현을 해주시라 믿습니다. 민주당은 당의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남영희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확실한 선수 교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심판을 보여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이고요. 16년 동안 일꾼 한 명에게 일을 맡겼는데 크게 변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일꾼으로 바꿔달라. 이번 총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는 물음에 대한 응답은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가 48%,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 43%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 가운데선 격차가 2%포인트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지역에선 정부 견제 52%, 정부 지원 39%로 정부 견제론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후보 개인별 지지도에선 다르게 반영됐습니다. 서울 송파을에선 MBC 앵커 출신의 지역구 현역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단에서 활동한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 경력의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를 투입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가 51%로 민주당 송기호 후보의 39%를 12%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이 지역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부 지원과 정부 견제 필요성은 각각 47%, 45%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28일을 전후로 최근 열흘 사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여야 지도부 모두 총력 지원을 펼칠 정도로 낙동강 벨트에 공을 들였습니다. 현역 의원 간 빅매치가 벌어지고 있는 북구갑. 총선 전 마지막 부산 MBC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가상득표율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를 11.6%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여론조사 때 오차범위 내였던 7.1%포인트 격차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2주 전 여론조사에서 가상득표율이 불과 오차범위 내 0.3%포인트 차이로 후보 간 격차가 가장 적었던 사상구에선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 39.7%,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가 54.1%로 이번에는 오차범위 밖 14.4%포인트 차이를 보이며 격차가 더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정명희 후보와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가 맞선 북구을. 가상득표율 48.7%의 정 후보와 45.2%의 박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부산 MBC 첫 여론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박 후보의 1.5%포인트 차이로 가상득표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뒤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서구도 민주당 변성환 후보가 47.6%,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가 46.3%의 가상득표율을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2주 전 여론조사에선 변 후보가 김 후보의 오차범위 내에서 가상득표율이 4.3%포인트 낮았습니다. 북구, 을과 강서구 이 두 곳은 가상득표율 결과와 달리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북구, 을이 오차범위 내에서 강서구가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자 전직 경남도지사 간 맞대결이 성사된 양산 을에 대해선 부산 MBC가 이번에 처음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49.5%,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43.6%의 가상득표율을 기록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부산 MBC와 부산일보가 지난 1일과 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수영구. 이번 총선에서 3파전 구도 속에 치열한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해찬 후보의 막말 논란에 따른 공천 취소 등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곳인데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35.8%,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 31.1%,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28.2%로 나타났습니다. 유 후보와 장 후보 간 사이 7.6%포인트, 3명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장 후보의 막말 논란이 불거지기 전 수영구에서 양자 대결이 치러지던 당시 부산 MBC와 부산일보가 지난달 8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1차 여론조사에서는 장 후보가 54.2%로 유 후보보다 무려 23.3%포인트 차이로 우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와 부산 유일 야권 단일 후보인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뛰고 있는 연제구. 가상득표 조사 결과 김 후보가 37.5%, 노 후보가 56.7%로 나타나 19.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부산 MBC의 지난달 첫 여론조사에서 노 후보가 47.6%, 김 후보 38.3%, 9.3%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 우위를 보였는데 이때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 겁니다.
선거구가 합쳐진 남구에선 두 현역 의원이 뛰고 있는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초박빙입니다. 가상 득표율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재우 후보 46.3%,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 47.2%로 양자 간 득표율 차가 불과 0.9%포인트, 박수영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우세를 보였습니다. 부산 MBC의 지난 여론조사에서 박재호 후보가 5%포인트 앞섰지만 상황이 반전된 겁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부산 MBC와 부산일보가 지난 1일과 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후보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56%,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 29%로 후보 간의 격차는 27%포인트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문대림 후보 66%, 고광철 후보 16%로 후보 간의 격차는 50%포인트였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 녹색정의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 후보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 62%,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26%, 녹색정의당 강순하 후보 3%로 1위와 2위의 격차는 36%포인트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김한규 후보 69%, 김승욱 후보 12%로 후보 간의 격차는 57%포인트였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섰지만 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는 제주시 지역보다 작았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51%,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41%로 후보 간의 격차는 10%포인트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위성곤 후보 53%, 고기철 후보 44%로 후보 간의 격차는 9%포인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30대와 40대 화이트 칼라 종사자에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지지도는 60대와 70세 이상 주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위성곤 후보 57%, 고기철 후보 24%로 후보 간의 격차는 33%포인트였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선거 전망에 말을 아껴왔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빙으로 저희가 분석하는 곳이 전국에 55곳이고 그중에 수도권이 26곳입니다. 접전지를 포기해선 안 된다며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초박빙 지역에서 이기면 국민의힘이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대로 여기서 다 무너지면 개헌선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전체 지역구 254곳 중 국민의힘이 승리를 자신하는 지역은 80에서 90곳. 박빙 지역구를 거의 손에 넣는다는 전제하에 15석 안팎으로 예상되는 비례의석을 더하면 과반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종석 황상무 파문가, 대파 논란 등으로 떨어졌던 지지율이 최근 일부 회복세라며 해볼 만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론조사 등등으로 인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분위기가 지금 좀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200석 어쩌고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그런 얘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우리 국민들께 호소해야 됩니다. 확실한 우세로 보는 지역구는 110곳. 여기에 50에서 70여 곳을 격전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낙동강벨트로 불리는 부산 경남 초박빙 지역구들의 명함이 승부를 가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50개, 49개 선거구가
누가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하느냐로 몇십 표, 몇백 표, 많아봐야 천몇백 표로 결정합니다.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은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의 수임료 논란 등 암초를 만났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추이가 그대로 현실화하면 12석 이상이 될 거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식적 목표 의석은 여전히 10석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좀 더 잘하라고 손을 더 내밀어주고 표를 좀 더 주신다면. 지역구 당선자를 내는 게 만만치 않은 개혁신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 등은 비례의석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변수는 투표율입니다. 지난 5번의 총선을 돌이켜보면 투표율이 60%를 넘으면 민주당 계열이, 60%를 밑돌면 대체로 보수정당이 우세했습니다. 다만 급격한 고령화로 유권자 평균 연령대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투표율 자체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